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죠.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8년 만에 일일 만큼 이례적입니다.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의 봉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에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한국 화장품 매장. 이 브랜드는 270개가량이던 중국 내 매장을 연말까지 100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한때는 중국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제품에도 밀리는 실정입니다. 前2年感觉差别比较大，韩国的牌儿种类也比较多。最近国货发展的不是也比较好吗？就是感觉差别不是很高。 이런 한국산 소비재의 매출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대중국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간재 분야에서 무역 역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금액 기준 6월 대중 수출과 수입 상위 10개 품목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반도체와 정밀 화학 원료 정도만 증가했을 뿐 나머지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대부분 품목이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와 정밀 화학 원료, 배터리 소재 등 중간재 수입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3개월 연속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된 원인으로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1994년 8월 이후 28년 만의 일입니다. 4월부터 시작된 상하이 봉쇄로 중국 내 조업이 중단되고 소비가 감소한 게 원인일 수 있지만 값싼 완제품 수입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첨단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를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중무역 구조가 바뀌었다고 단정짓기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9월 들어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같은 현상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243억 달러에 달했지만 지금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치포 가입 문제 등 양국 간 관계를 악화시킬 요인들도 산적해 있다 보니 중국발 국내 경기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치포 동맹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선진국들을 규합해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고 시장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인데요. 중국은 이에 맞서서 주요 IT 기업들까지 나서서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미국의 이런 시도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치포 동맹에 참여할지를 두고 중국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이징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 도심 가장 번화한 곳에 있는데도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화웨이는 한때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을 턱밑까지 추격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수입이 막히면서 시장 점유율도 급락했습니다. 부품 조달이 안 돼 신제품 출시가 어려워지면서 2019년 17%까지 올랐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3%로 급락한 겁니다. 화웨이의 추락을 본 중국 IT 업체들은 앞다퉈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에 이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반도체 투자에 나섰고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와 오포도 자체 반도체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동맹 중에서 반도체를 같이 해나갈 그런 동맹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독립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랑 달라요. 한국은 100여 곳에 불과한 반도체 설계 회사도 2,800곳이나 되는 등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차원에서 아직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추진하려는 반도체 동맹 치포는 미국 주도로 반도체 선진국을 규합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관영 매체는 한국을 지목하며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과 홍콩 비중이 60%라고 적시하고 치포 동맹 가입은 상업적 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多做有利于维护全球芯片产业链供应链稳定的事。 중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지 공장도 있다 보니 치포 동맹 가입 문제가 과거 사드처럼 한중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나토 정상회담 기간에 나온 대통령 경제수석의 이른바 탈중국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 정말 내리막인 상황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지난 20년간 흐름을 보면요. 2000년엔 금액으로 약 24조 원, 전체 수출액 가운데선 10.7%를 차지해 미국,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그 뒤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018년엔 210조 원, 수출 비중은 26.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9, 20년, 2년 연속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엔 211조 원으로 늘어 상승세는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간다는 말은 통계상으론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승세가 꺾였던 2년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당연히 우리 수출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수출 교류도 줄어드는 거죠. 수출뿐 아니라 수입까지 합한 전체 교역 규모를 보면요. 수입액은 2018년 138조 원에서 지난해 180조 원으로 늘었고 수입 의존도는 19.9%에서 24.3%로 커졌습니다. 수출입을 합하면 사상 최대 규모로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경제수석의 발언은 요소수 부족 사태로 상징되는 중국 무역 의존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국이 이른바 쌍순환을 내세우며 갈수록 내수를 확대하고 있으니 앞으로 무역 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도 성장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처럼 중국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서술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수석의 발언 이후 나온 기사 제목들입니다. 제2한한령, 제2사드 사태. 이런 우려는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 갈수록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발언의 무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